보드게임 할까? 가끔은 콘솔도, 가끔은 PC도. 종합보드게임 방송 베레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틀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크레입니다. 뭐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거 아니. 얘기하죠. 베리님 그거 얘기하죠. 그거. 뭐. 저희 듀랑고 시작하는 거와 동시에 이 파트너를 방송이 이렇게 무슨- 완전 뜬금포. 아니, 시작부터 무슨 사심을 채우고 그래요, 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1화 때 얘기를 다시 돌려 얘기하면 이 방송은 사심 채우는 방송으로 사심 채우는 방송이고 참. 권력 방송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레이트리님도 막 자기 권력 막 욕심 채우고 싶은 거 있으면 채우세요. 사심 채우세요. 그럴까요? 제가 이겨드릴게요. 저희는 그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알았어요. 저희 그 모바일 게임 듀랑고 네. 9일날 출시가 됐어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출시가 된 상태예요. 오. 됐겠죠. 저희 녹음 기준으로는 아닌데 녹음 기준으로는 이제 좀 앞두고 있고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나왔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가 베레몽 부족을 만들 테니 베레몽 부족에 가입해주세요. 누가 미리 만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아니, 누가 누가 만들지? 베레몽으로 만들어요. 베레몽 누가 만들어요 우리 그쵸? 빼고. 안 만들겠죠? 만들 일이 솔직히 뭐가 있어. 저 쓰는 닉네임은 그 누구도 만드는 걸 못 봤어요. 베리님 그렇죠. 건 저는 만들 좀 수 흔해요. 있어. 전 좀 네, 흔해요. 야, 이게 누가 들으면 이거 넥슨에서 후원 들어온 줄 알겠다. 저 완전 흔녀. 아니, 저희 사신방송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 게임, 듀랑고 게임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PC로 나왔으면 더 잘 됐을 거다라고 하는 말이 지배적일 정도로 할 게 많아서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 모바일 게임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요. 자동 사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별로 AI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손 많이 타요. 직접 사냥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방치형은 아니잖아요. 방치형 그쵸.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베타 해본 결과 절대 방치가 될 수 없고 옛날 진짜 PC 온라인 게임처럼 잡고 붙잡고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아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재밌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네, 저희 베레몽 뜬금없다. 부족으로 야, 네. 보여주세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뜬금없다. 진짜 갑자기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갑자기 듀랑고 아니, 이러니까. 베리님이 뭐부터 얘기할까요? 하길래 그냥 생각난 거 바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네. 순조롭게 이벤트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댓글 중에 네. 이벤트 참여 그거 안 쓰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짤 없어요. 네. 빨리 수정하세요. 수정하지 않으시거나 그러시면은 2월 어쨌거나 2월 넘어가는 순간 그때 다 이제 확인해보고 추첨해서 제외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추첨해드릴 거니까 네. 뭐 잘못되었다면은 댓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댓글이 잘못되었으면은 저희는 짤 없습니다. 저는 짤 없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마음이 넓으셔서 이것도 넣어주자 하실 건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예. 한 명이라도 더 줄여야죠. 그래서 그렇죠. 입을 줄여야. 입을 줄여야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더 당첨 확률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언급해드렸다시피 그런 기준점에서 제외된 댓글들은 다 자를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공지를 드렸으니까. 뜬금없이 듀랑고가 나와서 오는데 네. 우리 대리님은 한 주간에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포탈 갓게임입니다. 이 얘기 해야 되나 했는데 하시는구나. 듀랑고 하다가 포탈 나오네 이제. 스팀에서 포탈 2,000 얼마에 산 그 게임이 진짜 갓게임입니다. 제가 한 3, 4일 미쳐 있었어요. 3, 4일 내내 그 게임만 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쵸. 진짜 완전히 이제는 화석이 된 게임을 갑자기 발굴하시더니. 아니요, 그게 저는 몰랐는데 보드게임 느낌이 진짜 많이 나요.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있죠. 진짜 보드게임 느낌이 많이 나는데 보드게임으로 하면 안 돼요. 걔는 그쵸. 컴퓨터 게임이어야 해요. 왜냐면 그쵸. 포탈이라는 거 자체의 시스템이 와, 재밌어요. 말도 안 나오고. 제가 그냥 그거 진짜 알고 거기서 그것도 약간 물리역학법칙 같은 거 약간 들어가서 위에서 떨어지면 네. 그 관성에 의해서 맞아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포털로 뚫어가지고
포탈 내 머리 위에, 그리고 내 발 아래 네. 포탈 2개 연결하면 그거 계속 그냥 떨어진단 말이야, 아래에.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타는 놀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근데 가속도 붙으면서 둘이 해야 재밌어요? 혼자 해야 재밌어요? 멀티가 훨씬 재밌긴 해요. 아, 저는 근데 멀티 하는데, 그건 있어요. 멀티가 딱 2인이에요. 뭐 다인 멀티가 아니라 2인용이에요. 2인 코업 느낌인가 보네. 커플끼리 하시는데 강추합니다, 진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못하- 사람이 이해를 해야죠. 아, 못하는 사람도 배려해야죠, 아, 당연히. 음. 근데 일단 약간 머리 쓰는 퍼즐류 좋아하신다면 진짜 강추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보통 뭐 피지컬 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롤, 배틀그라운드 이거는 100% 취향을 타요. 그렇죠. 안 하시는 여성분들은 순발력이 필요로 절대로 하니까. 안 해요. 근데 포탈은 그게 관련이 없어요. 퍼즐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하면 되고. 네,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본 골조가 되게 간단해요. 입구에서 출구를 찾으면 돼요. 네. 그게 다예요. 그거죠. 출구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출구로 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미로처럼. 근데 그 미로가 이제 대신에 중간에 뭐 길이 끊겨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함정이 있고 약간 그런 식이라서 그 포털이라는 걸 열어서 말하자면 거의 블랙홀 수준이죠. 네. 이쪽 문 열고 저쪽에 차원의 문을 열면은 그 두 개의 문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건너뛰고 그 포탈이라는 걸 잘 이용을 해서 저쪽 문으로 출구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퍼즐 같은데 제가 하면서 진짜 와, 보드게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구나. 그렇죠. 길 찾기 플러스 퍼즐, 하여튼가 퍼즐. 예. 퍼즐이죠, 퍼즐. 추상 전략에 가까운 퍼즐 같은 느낌. 음. 이거를 내가 다른 반대쪽 문을 어디서 열어야 이렇게 나오면 이쪽 길로 연결이 되겠구나. 막 이런 머리 쓰기를 하면서 와, 진짜 갓게임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 되게 유명했어요. 포탈은. 그럼요. 1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욕도 안 먹어. 10년까지는 아니고요. 2는 10년까지는 안 됐어요. 2가 2013년인가 4년에 나왔고요. 1이 좀 나온 지가 됐죠. 포탈이 원체 평이 좋기 2000년대. 때문에. 네. 근데 합니다. 1도 제가 있고 2도 했는데 사실 두 개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픽도 그러니까 그래픽이 좋아진 거지 내부에 뭐 똑같아요. 그냥 생긴 게. 생긴 게 똑같고 하는데 와 그냥 1인 플레이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머리 쓰는 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서 혼자 그냥 1인 보드게임 하는 느낌인데 어쨌거나 뭐 더 다채로우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포탈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재미 정말 커플 강추. 독특한 재미가 있죠. 진짜 커플 강추. 그래요. 혹은 부부더라도 게임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부부 강추. 그렇군요. 네. 정말 강추 게임입니다. 제가 해보고 진짜 와 제가 작년과 올해의 게임을 다 싸그리 갈아치웠어요. 포탈로.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그걸 엔딩을 다 봤어요. 포탈은. 엔딩을 다 봐놓고서도 그 스팀 쪽 보면 창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유저들이 그러니까 마리오처럼 맞아요. 만드는 마리오 게 있죠. 메이커처럼 자기가 있죠. 맵을 만들어놔요. 그 유저들이 만든 것까지 한번 나중에 다 깨보려고요. 하나씩 다운받아서. 네, 핸드폰 좀 꺼주세요. 내 거네? 아이고. 호호. 레이트리님 잠시만요. 네, 저희 다시 방송 심기일전에서 네, 베리미도 방금 무음 모드로 바꿔놨습니다. 제 거는 제 걸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 필요해요. 다행히 안 울렸어요. 네. 네, 필요해요. 저만 미리 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근황 토크 끝내고요. 아, 우린 그랑 얘기 안 해요? 베리님만 얘기? 저만 얘기하면 됐죠. 벌써 시간이. 하자마자 듀랑고 얘기할 때 알아봤다니까요. 듀랑고, 전 듀랑고 됐어요. 더 하실 거 있으세요? 하세요. 요즘에 한글화 자르고 붙이고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네, 에이언즈엔드 하고 있습니다. 에이언즈엔드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커뮤니티 글 보고 되게 많다 들었거든요. 근데 한글화 분량이요? 네, 하면서 느낀 건 많긴 한데 제가 처음 해고하고 이제 한글화 했던 게 디센트예요. 디센트. 디센트에 비하면 이건 많은 건 아니었어요. 네, 뭐 디센트가 워낙 분량이 좀 많죠. 몽크리님은 한글화 작업은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붙이는 게 문제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이해 왜 하시는지 제가 아는데 그 어디까지 손을 냈냐면 그림 나오고 글 나오는 이런 텍스트 그림 자료들이 있죠. 그림 다 잘랐어요. 저. 부분. 네, 부분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요. 일부러. 어떻게 보면 부분이 나요. 그게 더 이쁘니까.
아니,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끼리 사이에서는 몽크루님의 그 한글화 퀄리티가 악명이 자자해요. 아니, 왜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있으면 됐지. 카드 제목도 안 보이고. 아니, 부분 한글화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그, 뭐랄까, 그 텍스트, 그러니까 한글화를 한 텍스트 부분이 부분 한글화라는 게 약간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잘라서 사실은 그 그렇죠. 쪼가리를 잘라서 끼워 넣잖아요, 프로텍터에. 그렇죠. 근데 몽크루님이 하시는 보통 그런 거는 우리 같은 이제 레인트리님과 저 같은 일반적인은 그게 예를 들어 그 안에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거를 제접착 풀이라든가 아니면 뭐 풀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접착을 해서 돌아다니지 시키죠. 않고 고정을 시키죠. 그리고 그림과 글씨가 잘 보이도록. 그렇죠. 근데 몽크루님이 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귀찮아서 그걸 안 하세요. 텍스트를 그냥 그 종이 조각을 넣어놓고 그게 안에서 막 돌아요. 막 돌아요. 그래서 중구난방이에요. 카드마다 텍스트 있는 위치도 중구난방이고, 뭐 꺾여 있는 것도 있고. 뭐 어느 거는 그림을 가리고 어느 건 제목을 가리고 막 이래요. 경악을 했죠. 저도 네. 제가 처음 했을 때면 다 제접착풀 사고 다 이게 자르고 붙이고 다 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이제는 그런 게 싫어. 귀찮아. 우리 애정이 식었어. 애정이 식었어. 저는 제접착풀만 지금 벌써 한 4개 여러분? 샀어요. 4개. 뭐 애정이 식었다고 얘기하기에는 게임은 올해 제가 제일 많이 샀어요. 작년이죠. 작년이죠. 올해 산 거 없나? 올해 올해 산 거 없어요. 없네요. 작년엔 저도 많이 샀어요. 올해는 지금 레인트리님이 이미 끊었어요. 아 맞아. 뭘요? 저 레인트리님이 오늘 벌써 이러면서 이제 저로 근황 토크가 넘어가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이죠. 새벽까지 포함이니까 오늘 로렌초를 사고 녹음 날짜에 그리고 녹음하기 직전에 발송했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로렌초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2개를 샀네요. 젤다 예약 구매를 하고 로렌초를 사고 오늘 제일 또 그 있잖아요. 돈 제가 제일 많이 작년에 네.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 달린 거였나? 작년에 달린 거였나? 그 댓글 달린 것들 저희 중에 네. 레인트리님 게임들이 제일 워스트 많이 뽑혔다고. 음. 근데 그게 제일 많이 사셔서 그렇다. 근데 왠지 올해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요즘 안 사셔서. 스타트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 굉장히 신중하게 구매를 하죠. 작년에 비해서. 스타트가 만만치 않아요. 벌써 젤다에 막 쟁쟁합니다. 뭐 젤다 보드게임 아니고 그리고 뭐 야숨이야. 괜찮다고 많이 얘기하니까. 그죠. 젤다는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레인트리님이 해보시고 나서 얘기를 해주시겠죠. 올해 고테 1위 확정이라. 올해. 네, 그렇죠. 뭐 어쨌거나 그렇게 근황들이 있었고요. 작년이구나. 예, 어쨌든. 오늘 얘기할 거는요. 저희 요즘에 게임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게임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워밍업 올 한 해를 여는 그렇죠. 방송. 제가 봤을 때 이거 올 한 해 열 수 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맞아. 이때 제가 연초에 열어야 되나? 연초에 열어야 되는 방송인 것 해야죠. 같아요. 이건 중간도 아니고 하반기도 아니고 딱 지금쯤 열어야 됩니다. 해외 구매 가이드 편입니다. 드디어. 이거는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이거. 해외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국내 보드게이머 분들 중에는 하시는 분 반, 안 하시는 분 반. 그리고 이런 명언이 있죠.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네, 그런 명언이 있는 해외 구매입니다. 해고 안 한 지 오래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좀 양날의 검이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많죠. 장단점 있죠. 네. 확실히. 장점이라면 뭐가 있나요? 쉽다. 네? 응? 쉽다. 뭐가 쉬워요? 구매는 쉽다. 그 게임 구매하는 그것까지 맞다. 쉬워요. 구매는 클릭, 그러니까 게임 담고,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 담고, 결제 누르면 결제는 돼요. 네. 요거까지 쉬워요. 네, 그것까지 쉽다. 어려운 건 뭔데요? 어려운 거야? 이제부터가 어렵죠. 기다리. 어디로 보내고, 어떻게 해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구매까지 쉬워요. 맞아요. 왜 안 오나. 제가 생각했을 때 장단점은 극명해요. 일단, 해외 구매의 장점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못 구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어디까지나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한글화가 된 거나 정식 유통되는 제품들은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실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보드게임이 몇만 개, 몇십만까지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안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만 사기에는, 국내 쇼핑몰에 들어오는 것만 사기엔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 들어오는 거를 구입을 할 때는 유용합니다. 아니면 품절됐거나 국내에서. 네, 품절이 됐거나. 아니면 정말 매니악한 취향으로 내가 구하고 싶다면.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외 구매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단돈 몇천 원이라도 쌉니다. 그거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왜냐면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유통사는 말 그대로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 구조에 의해서 마진율이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외에서 그냥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돈 몇천 원이라도 싼데 그게 반대로 말하자면 단돈 몇천 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차이가 정말.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내가 그 단돈 몇천 원이라도 아끼겠다 싶은 분한텐 유용할 수 있으나 그거 대비 똑같아요. 시간을 버리고 맞아요. 돈을 버느냐 돈을 버리고 시간을 사느냐예요. 이 그렇죠. 선택지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외 구매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일단 어쨌거나 번거로워요. 그렇죠. 국내 쇼핑몰에서 사면 그냥 와요. 그죠? 포장 잘해서 보내주죠. 포장 잘해서 다음날 오죠. 다음날 바로 와요. 늦어도 한 이틀. 그러나 해외 구매는 못해도 최소 1, 2주.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길면은 한 달 반까지도 걸려요. 맞아요. 길면 한 달 반도 걸려요. 혹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5주. 저는 대략 5주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해외 구매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이번 편이 그냥 재미삼아 들으실 수 있는 편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해외 구매에 대해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편일 거예요. 그러나 장단점은 딱 이렇게라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몇천 원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해외 가격이나 국내 유통돼서 들어오는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그건 확실히 엄청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달랐어요.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소모해가면서 해외 구매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 시간 기다려가면서 번거롭게 배대지 뭐 이런 거 다 써가 배송대행지 이런 거 다 써가면서 하느니 국내 유통사에서 사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참고로 제가 이번에 아까 말한 로렌조도 굳이 해외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이번에 나온 게 더 별 차이도 없고 뭐 룰북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서 산 거거든요. 네. 로렌조도 지금 구하면 외국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에 나왔죠, 노렌조가 이번에? 로렌조도 꽤 비싸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저 50 초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가가 50 초반이었고 할인에도 원래 기본은 한 20% 할인하고 들어가는데 로렌조는 또 20%까지도 할인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났죠. SN에서 봤던 거는 확장까지 같이 있었는데 본판 50. 그래요. 그러니까 확장 30. 그게 또 그러면은 유로니까. 유로. 그러면 이제 MSRP가 50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달러로 하면 얼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유로가 좀 그리고 비싸죠. 엄밀히 얘기하면 한글판으로 나오거나 정식 유통이 된 게임들에 한해서는 국내가 훨씬 저렴해요. 훨씬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해외에서 들여오는 건 어쨌거나 배송비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붙어요. 당연히 바다를 건너오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배송비를 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국내가 더 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예전에 해외 구매에 이렇게 좀 뭐랄까 잘 어수룩하신 그런 분들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막상 샀더니 국내에서 내가 차라리 구해서 사는 것보다 비싸게 샀더라. 훨씬 더 비싸게 산 적도 많죠.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있기 때문에 해외 구매는 사실 그렇게 섣불리 손댈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맞아요. 이게 진짜 장점으로 변하는 때가 딱 한 때 있어요. 달러가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하나 더 있죠. 그리고 할인할 때. 할인 엄청 네, 할지. 할인 뭐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뭐 추수감사절이라던가 뭐 새해 신년 이런 세일을 할 때 정도예요. 그렇죠. 뭐 세일 얘기 나왔었는데 북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달 기념일이 있어요. 뭐 독립기념일, 뭐 무슨 뭐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슨 뭐 전자 뭐 이렇게 뭐 전자 제품만 또 싸게 파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 뭐 데일리나 아니면 주간으로 할인을 해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는 사람 몇 명 모아서 동일한 것만 한 5개만 사서 한 번에 보내도 엄청난 할인 효과를 노릴 수가 있죠. 그런 맞아요. 식으로. 근데 그러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렇죠. 어렵긴 하죠. 개인 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는 어려워서. 옛날 얘기인데 네. 옛날에는 이제 제가 14년 때 이제 보드게임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해구를 하면 스플렌더를 이렇게 하나씩 껴서 샀어요. 해구할 때. 네, 맞아요. 항상. 왜냐하면 해구에서 사는 스플렌더 가격이 한 25에서 27달러라면
국내에서 그 당시 팔던 게 4만 원. 4만 원, 4만 그러니까 4천 원. 가격 차이가 좀 있었어요, 당시. 그때는 좀 많이 났죠. 내가 요거를 한 3만 5천에서 4만 원 돈에 중고로 팔면 이게 내 배송비가 빠진다고 그렇게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가격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게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그래요. 요즘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다양하게 예전에 몇 년 전에 비하면 물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그렇죠. 한글화도 굉장히 많이 되고 정신유통도 많이 되기 때문에 해외 구매 메리트가 한 뭐 3, 4년 전보다 크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은 네. 현저히 줄었죠. 현저히 줄었고 해외 구매도 저는 한 1, 2년 전만 해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저도 작년 한 1분기까지는 되게 많이 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가 있어요. 국내에는 유통사들이 잘 안 들여온다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해외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구하고 싶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그러면 해외에는 이거는 저희 오늘은 어디까지나 미국 기준입니다. 네, 보통은 미국에서 많이 구입을 하게 그렇죠. 되고 배송 대행지 같은 경우에도 선택의 폭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일단 잘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은 미국에서 많이 구할 수 있고 많이 풀리기도 풀리고 유럽만 풀리고 이런 경우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거의 저희가 또 중고등학교 때 영어는 그냥 아예 첫 번째로 배우는 외국어라서 아마 유럽 쪽은 언어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아마 미국 언어 쓰는 캐나다나 북미 쪽으로 아마 많이 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미국 기준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사이트 소개를 좀 해볼게요. 네. 3대 사이트 말씀해 주시죠. 미니어처 마켓, 쿨스톱, 카드하우스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마존이 있고요. 네, 아마존은 워낙 글로벌이라 네. 일단은 그렇게 있고 몽크루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렇게 세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네. 보드게임이 사실 내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가격 체크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세 사이트마다 특성도 조금씩 달라서 그렇죠. 가격도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죠. 그리고 찾는 방법도 사이트마다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유용한 사이트 하나 소개하고 싶으셨다 그러셨죠. 네. 이게 보드게임 프라이스라는 사이트인데 네이버에서 치시면 안 나와요. 구글에서 네. 보드게임 프라이스라 치면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거 역시 영문으로 일단 네. 치셔야 되는데 영문 게임 이름이야. 보라의 게임 이름 한글로 치면 그 밑에 이제 검색할 때 영문 이름 나오니까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네. 그러면은 되게 북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가격 비교를 싹 해줍니다. 네, 싹 해줘서 재고 있고 없고까지 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네이버 오픈마켓 느낌이에요. 가격 비교. 네, 가격 비교 느낌이에요. 네이버에서 저희가 원하는 게임 치면은 그게 예를 들어 연결만 되어 있다면 다 나오죠. 보드엠, 어디 보드피아, 팝콘 에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대비 쫙쫙쫙 나오잖아요. 그게 해외에서 비교를 하자면 이 보드게임 프라이시스라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에 그렇죠. 들어가셔서 게임 이름만 치시면 어느 사이트에선 얼마, 어느 사이트에서는 얼마, 가장 최저가는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유용해요. 네, 유용하고. 이게 여기 사이트가 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희귀한 게임들 있죠. 굉장히 오래된 구작들 네. 이런 것도 검색하면은 쏠쏠이 가끔 잡혀요. 이게 잡히는 수준이 북미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도 잡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북미죠. 그렇지. 네. 대륙이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도 잡아주나요? 아니에요. 유럽까지는 안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북미권이에요. 미국이랑 캐나다 쪽만. 네, 미국하고 캐나다 정도. 근데 그 정도 잡히면 거의 다 나오니까. 네네네, 그쵸. 거기 없으면 북미 없으면 유럽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서. 이베이까지 잡아야죠. 맞아. 이베이 잡아주겠죠. 근데 이베이는 사실 국내 분들은 잘 이용을 안 하셔서 이베이는 어느 정도 좀 내공이 쌓여야. 네, 왜냐면 거기는 중고 위주가 더 많아서. 그쵸. 개인 판매자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거는 좀 제외하고요, 오늘 얘기는. 그리고 각 사이트 특성들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미니어처 마켓부터. 미니어처가 많습니다. 미니어처가 좀 많고요. 확실히 많아요. 제목이 미니어처. 그리고 미니어처 마켓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이게 정식 명칭이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면은 바로 배송이 되잖아요. 배송료가 만약에 무료 배송 금액이 안 되면 배송료 포함해서. 근데 이 미니어처 마켓 같은 경우에는 해당 미니어처 마켓 회사에 내가 결제만 해놓고 안 보내고 세이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단품 살 때, 그러니까 우리 되게 이런 해외 구매 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100를 맞추기, 무료 배송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원하지 않는 게임을 이렇게 억지로 막 한두 개씩 우겨 넣어서 $100를 맞춰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미니어처 마켓은 그거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오늘 말한 로렌조를 만약에 해외 구매를 했어요. 근데 로렌조 하나만 사도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난 지금 당장은 로렌조 하나만 사야만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로렌조만 딱 사놓고 밑에 옵션이 있어요. 바로 배송하지 않고 이렇게 세이브, 나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놓고 결제를 하면은 배송비가 결제 안 되고 게임 금액만 딱 빠지면서 제 쉽게 말하면 그 계정에 그 게임이 이제는 결제가 된 상태로 묶여있는 상태로 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또 필요한 게 또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가 넘게 되면 그때는 무료 배송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메일을 보내서 그냥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 주소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미니어처 마켓 같은 경우에는 단품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대신 단점은 그거죠.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게임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살 게 생길 때까지는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그래서 조금. 게임 받는 거에 대해서 급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미니어처 마켓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씩 결제해놓고 원하는 것만. 뭐 이런 것도 있죠. 데일리 세일 같은 거 싸게 났을 때 그런 거 하나씩 사서 잡아놓기 좋죠. 잡아놓기. 어쨌거나 미니어처 마켓은 일단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미니어처류가 많다. 그리고 게임 하나를 사놓고 일단 저장을 해둘 수 있다. 그렇게 있고 쿨스톱을 얘기해볼게요. 쿨스톱은 그게 있죠. 레벨 시스템이 있죠. 그 게임 구매를 하면 할수록 레벨이 높아지면서 할인율이 생겨요. 요즘 미비하긴 한데 어쨌든 조금씩은 더 올라. 어쨌든. 근데 그게 나중에 어쨌거나 퍼센테이지가 조금이라도 되면 약간 뭐 $1라도 빠질 테니까.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엄청 크진 않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대신에 쿨스토프는 제가 알기로 게임 종류도 좀 가장 유명해요, 북미에서. 가장 품절도 제일 빨리 나고 이 회사가 미니어처 마켓보다는 쿨스톱이 가장 빨라요. 미니어처 마켓은 게임이 없는 것도 있어요. 꽤 많아요. 맞아요. 네. 미니어처 마켓은 미니어처류는 많은데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규 입고도 조금 늦은 편이고. 이 맛을 드는 것 같아요. 쿨스토프는 그거에 비해서는 빠르게 신상도 입고가 많이 되고. 가장 유명해요. 그리고 쿨스톱이 그 TCG류를 되게 많이 팔아요. 맞아요. 맞다. 제가 거기서 본 것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유희왕. 유희왕뿐만 아니라 포켓몬,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들어왔을 때도 드래곤볼, 매직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중고 카드도 되게 많이 팔아요. 단품 카드들도. 그렇구나. 어쨌든 거나 카드 게임들 사시면은 또 여기가 유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대장 중에 하나인데 카드하우스. 가장 쌉니다. 네. 제일 싸요. 단돈 $1나 더 싸요. 카드하우스가.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저는 쿨스토프는 가장 안 들어가요. 유명하지만. 왜냐면 쿨스토프가 가장 비싸요. 일단은. 그리고 카드하우스 내지는 미니어처 마켓에서 주로 구입을 했었는데 어쩔 땐 미니어처 마켓이 한 $1 정도 싸고 어쩔 땐 카드하우스가 한 $1, $2 정도 싸고 두 개가 조금 똔똔인데 문제는 그 두 개가 게임들이 안 겹치는 경우도 있고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게임이 입고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맞다. 그리고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서비스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응답률이라고 하죠. 네. 제 체감상 쿨스톱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이 미니어처 마켓, 그 다음이 카드하우스예요. 카드하우스는 참 답변이 안 옵니다. 서비스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카드하우스가 제일 싼 반면에 서비스는 적어도 제 체감상 서비스는 세 개 중에 가장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체감인데 모바일로 봤을 때 보기 제일 편한 건 미바가 제일 편해요. 모바일은 미마가 그다음 쿨스톱이고 카하가 모바일로 보는 건 제일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하우스는 아이쇼핑이 좀 힘들어요. 네. 카드하우스는 제가 직접 게임 이름을 직접 쳐고 들어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3개 사이트 중에서 외부로 보기에 가장 편했던 건 미니어처 마켓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니어처 마켓이 요즘 제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좀 게임이 조금 편향적이다. 네. 그리고 쿨스토프는 일단 전 불편해요. 그래요? 사이트가 보기가 너무 불편하고 뭐 카드하우스도 그냥 뭐 그냥 고만고만 미니어처 마켓과 꿀스토프의 사이 정도? 그런 정도인데 요거 3개 사이트면 어지간한 게임은 사실 다 구하실 수 있어요. 다 구해다 보면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릴 거는 아마존 정도인데
아마존은 사실 게이머들이라면 많이 가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 좋다고 봐요. 뭐라 그래야 되지? 보드게임 해외 구매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다고 봐요. 그렇죠. 여러모로 뭐가 편해요. 통합으로 되어 있고. 편해요. 네, 그거 아니시면 교구를 사시기에도 괜찮아요. 아. 꽤 많아요. 맞죠. 왜냐면 이 세 개 사이트는 교구는 거의 취급을 잘 안 하기 거의. 때문에. 아이들용 게임들, 네. 뭐 이런 경우. 이 앞서 얘기한 세 개 사이트는 진짜 게이머스 게임이에요. 진짜 게이머스. 대부분.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유아용 게임이나, 아마존의 장점은 그거예요. 일단은 얘네들도 가끔 할인을 때려요. 네. 세게 때리죠. 가끔 할인을 하는데 그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할인을 해요. 말 그대로 재고 처리하는 것처럼 할인을 하는데. 그런 할인도 있잖아요. 2개 사면 하나 공짜. 맞아요. 그럴 때 구입하시면 진짜 괜찮게 할 수 있어요. 비싼 거 2개만 결제하고 나머지 제일 싼 거 하나를 아예 공짜로 얹어주는데 그게 이제 비슷한 류들을 결제를 하면 뭐 $50, $50, 네, $50 3개 하면 말 그대로 $100인 거예요. 150원 100에 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 수 있는데 그게 좀 드물고 아마존은 살짝 때와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게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저는 사실 아마존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봐요. 시스템상. 아니면 그럼요. 우리나라 쇼핑몰에 제일 비슷해요. 절판된 게임 좀 비싸게 사시더라도 아마존 가면 나옵니다. 네. 아마존 가면 나와요. 대략적으로 게이머스 게임 그냥 산다라고 하면 아마존은 비쌉니다. 우선 가격은... 그러나 무료 배송이나 이런 거 맞추긴 제일 쉽다고 봐요, 저는. 한두 개만 사도. 그렇죠. 왜냐면은 나머지 사이트들에 비해서 저는 아마존의 장점은 한두 개만 사도 일단 무료 배송을 맞추기가 쉬운데 나머지 사이트들은 한두 개만 사서는 무료 배송을 맞추기가 나오죠. 어렵고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아마존의 단점을 얘기하면 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3대 사이트는 네.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에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네네네. 아마존은 그게 아니라 통합이잖아요.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다 보니까 우리 뒤에서 얘기할 얘기지만 배대지 이용할 때 조금 그게 있죠. 물품이 나눠서 오죠. 더 빠른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못하고 다시 다 오픈해서 다시 다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셀러들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보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아마존에서 한꺼번에 보내주는 거는 옵션이 있어요. 너 이거 빠르게 발송할 수 있는 게 있고 느리게 발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 나눠서 쪼개서 하나하나 먼저씩 받을래? 아니면 한 번에 받을래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셀러가 다른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경 안 쓰시면 네. 가끔 그렇게 돼요. 근데 경험상 따로따로 받으면 각자 수수료가 다 붙거든요. 배송. 네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번에 좀 늦더라도 한 번에 받는다 옵션이 있어요.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가장 프리 그 무료 배송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볼 때 돈 조금 더 내고 안 내고 근데 한 2-3일밖에 차이 안 나서 그냥 무료로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송장 번호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트래킹 번호가 달리 오거든요. 아마존은 그렇게 되게 되면. 근데 아무리 같이 받는다 그래도 송장 번호가 달리 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배대지 때 얘기할 건데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예.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3개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송이 기본적으로 일단 $100 이상들은 돼야 돼요. 맞아요. 각각 사이트마다 그거는 규정이 다릅니다. 무료 배송을 해주냐. $99인데 그 무료 배송이 저는 그냥 100으로 합니다. 근데 그 무료 배송이 저희가 무슨 무료 배송을 얘기하냐면 미국 내 배송비예요. 그렇죠. 한국까지 당연히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이기 때문에 국제로 오는 무료 배송 따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료 배송이네 하고 한국으로 오면 큰일 나요. 그건 없어요. 무료 배송은 오직 저희가 얘기하는 무료 배송이란 미국 내에서 받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직배송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한국까지 바로 받으시는 그런 국제 배송 같은 경우에는 뭐 배송비 다 당연히 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비싸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해외 구매하시는 분들은 직배송은 잘 안 하세요. 어지간해서 계산을 해보고 배송 대행지를 거치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어쩌다가고 그쵸. 그게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배송 대행지를 거친다. 네. 해외 구매 꽃이죠. 꽃이죠.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각 사이트들 그래서 뭐 결제는 어떻게 하냐 미국 사이트인데 뭐 요즘 무슨 상관입니까? 요즘 글로벌 세상인데 오히려 더 편해요. 미국 사이트가 훨씬 편하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요. 그냥 카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같은 있잖아요. 뭐 마스터카드든 비자 카드든 그런 신용카드들 그냥 그 카드 번호 치시고
결제 누르면 결제가 돼요. 네. 그냥 정리하면 이거예요. 거기 딱 결제를 하면은 카드 등록 안 돼 있으면 카드 번호 있죠. 그 몇 짜리, 열 몇 짜리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치시고요. 16자리. 네, 그리고 뒤집어서 보안번호 3자리 있죠. 그거 치고 오케이 누르면 끝이에요. 끝나요. 그게 네. 바로 결제가 그게 나와요. 다예요. 뭐 추가로 그런 거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액티브엑스를 깔아라. 그런 거 없죠. 보안번호 뭘 쳐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진짜. 가끔 해외 구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 좀 당황하시는 게, 뭐야 이게 결제가 되는 거야? 너무 빨리 가는 결제가 거야? 돼서 놀래거든요. 왜냐면 카드 번호 치고 보안번호만 쳤는데 결제가 끝났다고 뜨니까. 당황하시죠. 근데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끔 1달러가 찍혀요. 이거는 뭐, 이제는 아실 텐데, 이 1달러 찍히는 거는 이 카드가 처음 쓰시는 경우. 이상형, 처음 처음 쓰시는 경우. 1달러는 이제 카드 유무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거 그래서 그쪽에서 1달러를 우선은 가 체크를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시 환불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그거 카드보다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데, 페이팔 결제하시면요. 그냥 페이팔 계정이랑 비번만 치면은 카드 번호랑 뒤에 그거 세 자리 친 것도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저는 참고로 페이팔을 이용해서, 왜냐면 나중에 환불도 편해요. 그렇죠. 왜냐면 환불 결제되면 페이팔에서 메일이 와요. 환불됐다고. 근데 일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환불하면은 좀 걸려요. 대충 2주 정도가 다시 걸리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왔다 기간차가 갔다 나기 하는 게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사실은 신용카드가 만약에 난 신용카드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체크카드도 다 됩니다. 체크돼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체크카드도 해외 서비스 이용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사용하는 카드 회사 같은 데 연락을 해서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해외 승인 그거 네. 서비스만 열어두시면 가능은 한데 대신에 차이는 뭐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했을 시 그 해외 수수료가 고정이에요. 그런데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그 해외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더 나와요. 네, 그리고 이벤트 같은 혜택도 못 받아서 집에 만약에 신용카드와 체크가 있으시면 가급적 신용카드 이벤트, 이벤트가 참고로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껴서 뭐가 있었냐면, 원래 해외 구매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 되게 기본이 일시불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2달러만 나눠도 벌써 수수료가 좀 생각보다 커요, 국내보다. 근데 다른 카드 회사 이벤트로 3개월 무이자, 아니면은 해외 구매 결제 시 얼마 페이백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가 많으니까 해외 카드 같은 거 여러 개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옛날부터도 사실 이런 게 있었을 거긴 한데, 네. 요즘 들어서는 사실 그 보드게이머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부나 아니면은 여성분들 쇼핑, 아니면 남성분들도 쇼핑 해외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죠. 아이 용품이건 그냥 음식류건 아니면 그냥 옷이나 그러니까 특히 옷을 많이 사시죠. 네, 의류 아니면 액세서리류 이런 거 다 해외 구매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카드사마다 한 달 해외 구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얼마 페이백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제가 좀 프리랜서라 신용카드가 안 만들어져요. 그거 원래 그래요. 4대 보험 없으면 신용카드 4대 보험이 없으면 회사 다니고 이런 특정 보증이 안 되면 신용카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냥 체크카드로 해외 구매도 이용을 하는 편인데 그래봐야 제가 그렇게까지 해외 구매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일단 연회비가 들잖아요. 연회비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 그나마 좀 더 벌려면 있는 게 좋죠. 네, 없는 것들은 거의 없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연회비 대충 대신한다 생각하면 수수료도 대신하고 해외 구매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약간 곁다리로 얘기하면 비금융권은 4대 보험이 없으면 못 만드는데 이 은행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말하긴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긴데 방법은 있어요. 네, 아무튼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고요. 부차적인 거라 그냥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결제 방법은 그렇게 있고 이제 배송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들어가야죠, 저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배송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결제를 해서 바로 한국으로 받는 직배송. 그렇죠. 크게 나누는 그리고 직배송. 미국 내에 배송 대행지를 거치는 배대지라고 흔히 우리 그냥 명칭을 할게요. 미국 내에 배송 대행지를 한번 거치는 이제 배대지 이용.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당연히 편리한 건 직배입니다. 네. 직배송.
훨씬 편하고 훨씬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원스톱이에요, 사실. 네. 그냥 그 사이트에서 결제 한번 하면 끝나요. 제 기억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결제하고 직배하면 3, 4일? 네, 맞아요. 일주일 안에도 와요. 정말 비행기 타고 오는 거라. 그리고 되게 좋아요. 배송 오는 당일날 있죠? 우체국에서 연락 옵니다. 올 거라고. 우체국에서 아주 침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일단 직배송이라고 하면 무조건 직배송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직배송들은 국내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운송업체들하고 연결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배송대행지 이런 거 빼고요. 그냥 맞아요. 직배송으로 오는 해외에서 오는 물건들은 모두 다 우체국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연락 다 되고요. 국내 들어오면. 그래서 하지만 받기도 편하고요. 그냥 배송비가 어마무시하죠. 거의 게임값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배송은 편리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을 돈으로 사느냐 아니면 돈을 그냥 좀 아끼면서 시간을 버리느냐 둘 중 하나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직배송은 사실 얘기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좀 비싸다 이거 빼면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장벽을 느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배송 대행지.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배송 대행지 이게 대체 뭐냐? 자, 뭐 쉽게 풀어 얘기하면요. 미국에 있는 배송을 해주는 업체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게 배송 대행지예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대한통운이든 CJ든 로젠택배든 이런 애들이 그냥 미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내가 사고는 쉽고. 그렇죠. 배송은 안 되고. 근데 배송은 안 비싸고. 되잖아요. 우리 집으로 비싸고. 안 되잖아요. 해외니까. 당연히 국경이도 막 넘어서 이러고 안 되니까 그거를 말 그대로 로젠이나 뭐 대행해 주는 거예요. 대행을 해주는 건데 그 개념이 뭐냐면요. 제가 미국 내에서 받으려면 미국 내 주소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 거주하진 않잖아요. 근데 배송 대행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점포가 있고 창고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주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구입을 해서 그 창고로 보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제 사서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아마 이해가 제일 빠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택배 회사에다가 야 택배 회사 나 니네한테 택배 보냈는데 사서 물건 사서 쇼핑몰에 사서 너네한테 보냈는데 니네가 나한테 좀 갖다 줘. 내가 대신에 배송료는 물어줄게. 더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미국에 무인 택배함 제 이름으로 된 무인 택배함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런 개념이에요. 진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그런 개념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러니까 원스톱이었던 게 투스톱이 된 거예요. 맞아요. 직배송은 원스톱이에요. 왜냐하면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우리 집으로 와요. 바로 오죠. 배송 대행지를 낀 이 투스톱에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결제를 사이트에서 한번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말 그대로 무인사서함 같은 데로 가요. 내 주소, 미국 내에 있는 내 주소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를 우리 집까지 오기 위해 배송비를 그냥 물어요. 우리나라 2,500원, 뭐 3,000원 이렇게 배송비 무는 것처럼 돈 내요. 그럼 그게 이제 한국 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투스톱이 된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허들을 굉장히 높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요즘엔 구매 대행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구매 대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배송 대행보다는 구매 대행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원래 내 수고를 들이면 들일수록 가격은 싸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 해외 구매 가이드 편 지금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번거롭다고. 번거로워요. 실제로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이 번거로움을 대신하고서라도 내가 저렴하게 구입을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못 구하는 거를 꼭 구하고 싶다 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사실 하등에 메리트가 없어요. 무조건 해외에서 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이 워낙 잘 나와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송대행지가 있는데 개념을 잡았고 배송대행지도 두 종류예요. 크게 보면. 네. 하늘로 날아오는 것과 바다로 가로질러 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과 해상이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보드게이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 제가 80% 봤을 때는 항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한 80% 정도는 항공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왜냐면 항공은 기간이 짧잖아요. 짧죠. 배송대행지를 거쳐도 일주일에서 일주 반. 일주 반에서 뭐 주말 끼고 밀리고 하면 뭐 2주. 왜냐면은 2주. 그 배송 대행 자체에 물건이 많게 되면 거기서 병목 형성이 일어나서 좀 정체될 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걸리죠. 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 대신에 짧죠. 빠르기 때문에 돈이 비싸다. 든다. 물론 생각보다 좀 나올 수 있어요. 직배송보단 덜 드는데 직배송보단 더 되죠, 무조건. 그런데도 네. 여전히 좀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해상이 아니라 항공 같은 경우에는 무게보다는 보드게임 특성상 부피가 커요. 근데 그거라고도 하기 뭐한 게 막상 무게 측정이 들어가면 은근히 무게 쪽으로 많이 나와요, 보드게임. 그러긴 한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좀 게임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게임을 구성해서 시키느냐에 따라 다른데 무게는 별로 안 되는데 부피가 크면은 부피 무게를 맞고요. 네. 뭐 부피는 별로 안 되는데 무게가 막 메탈 코인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막 무게가 엄청 무겁다 그러면은 무게 이제 가격을 맞는데 둘 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비싸요. 여기서도 아마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이 부피 무게가 뭐고 무게가 뭐냐. 요게 이제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그냥 보드 게임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쉽게 말하면 아니요, 저 보드게임 얘기해도 보드게임을 얘기해볼까요? 부피는 근데 가벼운 게 뭐 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에는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버스들이 왜 이렇게 지방으로 다니는 광역버스 이런 것들이 네. 그 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걸 가면 거기서도 그 택배를 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사람과 그런 걸 싣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짐을 싣는 공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은 물품 위주로 받으려고 하고 가벼운 걸 위주로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갈 때 키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짐이. 그거랑 맞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이 비행기에 실으려면 그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피도 당연히 차지를 하면 다른 물건들은 그만큼 덜 들어가겠죠? 비행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더 크냐 그거는 각 기준에 따라 달라요. 부피가 더 크냐 거기서 기준으로 정하는 부피가 더 크냐 무게가 더 나가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 한 박스가 왔어요. 그런데 부피는 되게 큰데 뭐 막 플라스틱류나 이런 것들이 막 종이류가 없고 플라스틱류 이런 게 많아서 되게 가벼워요. 진짜 사람 한 손으로 들 정도로. 이럴 경우에는 부피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별로 얼마 안 되는데 막 종이나 메탈, 코인 이런 것처럼 너무 많아서 무게가 엄청 무거워서 한 손으로 못 들 정도. 이럴 경우에는 무게로 측정을 하는데 그럼 뭐 이거 뭐 얘네 마음대로 하냐 이게 아니고요. 배송 대행지에서 자체 정해진 규율이 있어요. 뭐냐면요. 규정이 있죠. 하나의 박스를 놓고 무게랑 부피를 같이 측정을 다 합니다. 둘 다 재요. 둘 다 해서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하게 되는데 무게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예를 들어 몇 파운드당 얼마 이렇게 정했는데 부피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박스에 세로,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이 세 개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3,000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000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상수를 곱하는데 이건 좀 배송대행지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무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숫자가 무게가 되고 그 무게를 가격에다 대입을 하면 그렇게 해서 가장 비싼 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 요것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거는 배송대행지 각 사이트마다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부피 무게는 어떻게 측정이 된다. 그냥 일반적인 무게 측정은 어떻게 된다. 몇 파운드당 얼마가 책정이 될 거다. 이거는 다 각 사이트들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배송대행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송대행지 사이트를 가격 요금표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공은 그렇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해상. 기나긴 기다림의 미학과 인내심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정말 메리트가 큰. 대략 한 5주 정도 걸리고요. 5주요? 저는 진짜 길게는 2달도 걸린다고 보는데. 그거는 정말 뭐 기한 밀리고 뭐 배송 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좀 빠르면 5주. 항공하고 다르게 항차 스케줄도 항상 펑크 나요. 되게 쉽게 펑크 나요. 저는 지금까지 펑크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밀리는 것만 2번 봤어요. 저는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놓쳐서 한 주 밀리는 거는 많이, 그러니까 한 주 밀리는데 한 주 밀리면 한 달이 밀려요. 거의. 그건 좀 이상한데? 이게 이제 왜냐면 열흘은 기본 밀린다고 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곧 딱 컷을 못 들어가면 다음 주로 밀려서 그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5주에서 6주 걸리는데 뭐 그러니까 배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배의 장점은 특장점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싸죠. 왜냐면 어지간한 부피 무게나 그냥 무게로도 기본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최저가가 잡힙니다.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보드게임을 $200씩 꽉꽉 채워서 배로 한 몇 번, 그러니까 한 두 자릿수로 보내봤는데, 지금까지 최고 보드게임으로만 기본료 이상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해상으로 보내는 경우는요. 뭘 보내시냐면 아이들 유모차 아니면은 TV, 뭐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심지어 자동차도 해상으로. 네, 자동차 네. 뭐 그런 류지. 네, 이런 보드게임은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그냥 거의 무조건 의자 막 이런 그러니까 가전 매트리스, 가구리 큰 것들. 엄청 큼직큼직한 거 뭐 테이블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식탁 테이블 막 이런 걸 보내는 게 용도로, 보통 해상이지. 보드게임 박스로는 거기에 갖다 들이밀지도 못해요, 사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싸길래 제가 그냥 사용하는 사이트의 예를 들면 대략 15,000원 정도면은 그냥 끝이 납니다. 거기에 할인 쿠폰은 항상 한 10%씩은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매기고 가면 대략 15,000원에서 14,000원, 좀 싸면 14,000원, 20%짜리 들어오면. 비싸서 다 해봐야 한 2만원? 네. 배송비가? 맞다. 그리고 배의 특징은 국내 오는 것도 달라요. 국내 오면 또 국내 택배사비를 내야 되는데 그건 대략 4,000원 정도 들어서 그냥 이거저거 합치면은 그냥 맘 편하게 한 2만원 정도면. 근데 해외 구매를 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해외 구매는 한 40달러어치나 20달러어치만 해도 배송비가 한 2만원 나오죠. 그냥 $200 꽉 채워서 보내면 기본이 얼추 $40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게 따라 달라요. 또 무게에 따라. 무게 또 나오면 또 제가 최고 50까지도 맞아본 적이 있어서. 그거는 각각 달라서.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특장점들이 있어요. 정리해드리자면 항공은 빠르다. 대신 비싸다. 배는 진짜 오래 걸린다. 근데 싸다. 근데 제가 배를 좀 자주 이용한 사람으로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이런 분들한테는 배를 추천합니다. 집에 게임이 많아서 할 게 밀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좋고요. 어차피 지금 와도 난 이거 못해. 이런 분들은 배하면 굉장히 좋은 게 한두 달 기다리고 있다 보면 와요. 그냥 딴 거 하다 보면요. 집 앞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난 이 게임을 해야 된다. 이런 분 아니면 배를 쓰시면은 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해서 배송비 부담은 좀 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할 게 관세랑 세금이에요. 요것도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 때문에 좀 은근 관세 세금 무시는 분들도 가끔 나오죠. 네. 이 질문이 저는 제일 많다고 봐요. 맞아요. 뭐 배송대행지 이용하고 뭐 이런 것보다 관세 세금이 대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죠. 자주 제일 봐요. 제일 많이 받고 제일 항상 보고 있어요. 거의 FAQ 수준이에요. FAQ 수준인데 뭐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금은 좀 다른 문제고 관세도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세금은 미국 내 세금이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 내에도 미국은 각 주예요. 각 주마다 매기는 세금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데서는 보드게임 품목에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요. 어떤 주에서는 보드게임 품목에 세금을 안 매기기도 해요. 근데 보통 배송대행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안 무는 쪽으로 고객들에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세금을 안 무는 곳이에요. 아니면 아예 고객들이 빠르게 세금을 물더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래서 대표적인 보통 위치들이 뭐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루트라서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모든 배송대행지마다 있어요. 네. 코어하게. 근데 여기는 보통 의류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의류나 뭐 액세서리, 신발 이런 거는 캘리포니아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건 빠르게 받아보려고 할 때. 근데 대신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보드게임은 제가 이제 뭐 레이트님 해보신 결과로는 관세를 세금이 안 물어요. 보드게임은. 안 무는데
제가 다른 거는 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캘리포니아가 세금률이 제일 이것저것 많아요. 텍스가. 그래서 세금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보드게임은 세금, 그러니까 미국 내 세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사면서 세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이용을 하시는 게 뭐 델라웨어, 뉴저지, 뉴저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델라웨어랑 뉴저지는 관세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기로 유명을 합니다. 예, 뭘 보내도 세금이 없어요. 노텍스인 경우가 유명하고. 그래서 보드게임 외에 다른 거 좀 뭐 아기 옷이나 뭐 의류, 신발 이런 거 할 때 델러웨이나 뉴저지로 좀 많이 그쪽으로 좀 가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요 세금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국내에 들어올 때 200달러 우리 흔히들 알고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해외 구매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요 200달러라는 리미트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200달러에 포함되는 상황과 비포함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문다. 네. 200달러가 안 넘으면 관세를 안 문다죠. 네, 우선 그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국내 들어올 끝에. 때. 딱 200달러예요. 그런데 이 200달러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직배송은 상관이 없어요. 직배송은 제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직배송은 해외에서 결제를 했을 때 200달러, 물품값만 200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송비가 플러스 알파로 붙겠죠.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제가 국제 배송비죠. 국내로 들어오는. 그 물건은 미국 내로 갈 일이 없어요. 그건 무조건 해외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물품값만 200달러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직배송은. 맞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좀 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직배송을 시키면 아마존 자신의 시스템에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세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자기네가 미리 아예 측정을 해서 그 물품 금액까지 같이 넣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아마존에서 이렇게 세금이 안 나왔다, 측정이 안 됐다, 그럼 그냥 세금 제가 안 내도 되는 걸로 알았어요. 아마존에서 다 이미 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아니면 얘네도 좀 아리까리하게 되면은 미리 세금을 물려버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만약에 안 물었다, 한국한테, 그럼 다시 환급을 해줘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해외로 내가 말 그대로 해외로 빠져나오게 옮겨오는 비용은 다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물건 값이. 국제로 나오는 비용은 다 포함이 안 되고요. 미국 내에서만 소모하는 비용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관세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때만 생각하시면 돼요.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시는 경우인데 이게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내 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항상 100달러만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매번 내가 무료 배송을 맞출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배송비를 물더라도 미국 내 배송이 어쨌거나 좀 싸니까. 그래서 내가 물품을 예를 들어 200달러를 샀어요. 이렇게 얘기해보죠. 200달러를 샀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관세로 들여오면 그 200달러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200달러 샀는데 미국 내에서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 물품을 보내려고 보니까 여기에 배송비가 5달러가 붙는 거예요. 205달러가 되죠. 네. 배송 대행지까지 205달러가 되죠. 그리고 그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로 옮겨오는 비용이 뭐 또 한 20달러 들어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만 지금 200달러와 캘리포니아로 가는 5달러가 붙어서 205달러가 됐죠. 이거는 관세를 묻니다. 그러니까 200달러가 오버된 거예요, 이거는. 200달러가 오버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가끔 안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너무 도박이다. 법만. 네,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얻어 걸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일단 범위는 벗어났어요. 100%. 네. FM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원래는 잡힌다. 네, 걸려요. 100%. 네. 그건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 해외 구매는 사실 이렇다 하는 정답은 있지만, 그러니까 정해진 규정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걸렸다. 의외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본은 알고 하셔야 돼요. 하시더라도. 해구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생각나는데 그 가끔 게임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들어올 때. 네네네. 이거 한때 보드라이프에 잠깐 나왔었던 얘기죠. 뭐 무슨 게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드 게임은 일반 통관이 아니고 목록 통관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세금이 좀 안 붙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좀
비과세되는 품목 중 하나예요. 완구류라서. 근데 이제 아까 몽크님 말씀하신 경우는 카카오 거예요 아마 그 게임 이름이. 맞아요. 이 과일이나 이런 씨앗류 이런 것들은 원래 수입이 안 돼요 원래는. 네. 예, 품종류라서.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이름이 카카오인데 그 이제 배송 대행지 작성을 할 때 게임 이름에 그냥 카카오라고 써버려서 이 배송 대행지 자체에서 이거를 게임으로 안 보고 그냥 식품으로 본 거죠. 식품류, 열매류 이런 걸로 나서 과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알기로 여기서부터는 제가 기억인데 그냥 거의 199달러 딱 맞췄는데 그게 과세가 돼버리면 막 200이 넘어간 거예요. 막 그런 류에서 추가적인 금액이 붙어서 한번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은데. 웃픈 해프닝이죠. 쓰실 때 꼭 보드게임 쓰고 게임 이름 이렇게 쓰시기 아니요, 좋겠네요. 보통은 그래서 게임명, 그러니까 카카오 보드게임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편이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게임 이름에 다 옆에 보드게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거나. 그러기 때문에 200달러의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말 그대로 배송대행지에 일단 도착을 하고 나서는 상관이 없어요. 네. 배송대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금액이 200달러가 안 넘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배송대행지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건 이미 벌써 국외로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지에서 우리가 너네 집까지 옮겨주는, 이 배송해주는 데에 뭐 20달러가 들어. 그거는 200달러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면 국외잖아요. 네, 국제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미국 내, 배송대행지 자체도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까지 올 때까지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물게 되는 겁니다. 뭐 보면 200달러까지 된다, 뭐 199까지 된다 이렇게 말이 많으신데요. 저처럼 그냥 맘 편하게 199로 하세요. 제가 199.8까지 해봤거든요. 안 걸려요. 199.8까지는. 199.8이요? 네, 199.8까지 해봤거든요. 안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전 그래서 맘 편하게 200 안 갑니다. 198에서 197까지는 해봤는데 그거 어쨌거나 200달러 언더니까. 근데 사실 요즘 소비 시장에 관해서는 200달러도 굉장히 리밋이 너무 턱없이 낮아요. 높아야 돼요. 그나마 FTA 때문에 200으로 는 거지 일본이나 그 북미 외쪽은 150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래도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사실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어디 사이트건 블로그건 정리가 된 데가 세고 셌어요. 아니면 그런 데를 찾아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냥 해외 구매 한번 연습 삼아 그냥 좀 싼 거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직배되는 거. 네. 뭐 이런 메모리 카드나 아니면은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거, SSD 이런 거 좀 가볍고 싸거든요. 이런 거 직배해봤자 뭐 5달러도 안 나와요. 배송비.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자신감 좀 붙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끝나면 배송대행지까지 다 해서 하면 저희 집까지 기다리고 이제 남은 거는 기다림의 미약분입니다. 네. 기다림의 미약분이고 그렇게 끝나면 저희 집 앞에 딱 배송 대행지까지 별 문제 없이 왔으면요 물건은 걱정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잘 오죠. 그 이후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배송 대행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거기 가서 청구를 뭔가 파손 이런 거 청구하면 되니까. 자 이제 배송 대행지의 단점을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물품이 파손됐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배송 이건 전체적으로 배송 대행지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배송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그냥 국내에서 사느냐, 해외에서 사느냐, 이거에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죠. 네. 이게 뭐 이거는 아마 이걸 거예요. 배송 대행지 중에 아니요. 배송 대행지 문제가 아니라 직배송을 했든 아니건 네, 그건 상관없이 물품이 파손됐을 경우. 근데 해외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국내에서야 AS 받기가 편하고 맞아. 뭐 연락을 취하기가 편하고 우리나라 말이니까 다 할 수 있고 하는데 해외도 역시 클레임을 걸면 걸 수 있어요. 단 영어로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레임을 걸었을 경우에 걔네가 너네 어차피 그거 안에 내 게임 내부 안에 게임하는데 이상 없잖아. 우리는 그거는 AS 규정이 없어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게임이 파손되더라도 박스가 파손되더라도 박스 끝부분 약간 눌리는 거 있죠. 그거 아마 은근히 많이 겪어보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해외 그런 거 해외에다 얘기하면요 무시당합니다. 네.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돼요. 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도 해외에선 사실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의 장점은 그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다. 일단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 조금 진짜 몇천 원. 제가 봤을 때 몇천 원. 몇천 원이라도 이제 몇천 원이죠.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몇천 원. 예전보다는 네. 왜냐면 예전에는 뭐 어쨌거나 그러고 못 구하는 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도지. 그 외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일단 번거롭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시 이거 진짜 머리 터지고요. 그쵸. 일단 또 영문 메일로 또 보내가지고 아니 근데 또 보면 그렇게 또 아예 걔네들이 처리를 안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번거로워요. 처리가 근데 만약에 컨펌이 되면 또 굉장히 꽁으로 얻어먹을 수 있는 게 걔네들은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니 가져간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솔직히 국제인데 뭘 또 받아내요. 아니 국제가 아니고 배송 대행지로 보내도 걔네들이 그냥 환불하나 그냥 보내라는 얘기를 다시 안 합니다. 걔네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거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은 해외 구매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돼요. 네. 이거는 감수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 구매를 처음 손을 대셨다가 파손나서 왔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감안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 배송대행지를 거쳐서 안 돼도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배송대행지에다 클레임을 걸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그쵸, 또. 이것도 어쨌거나 그 번거로움이 배가 됩니다. 왜냐면 이거 빠른으로 하고 빠른으로 안 했을 때 경우가 빠른으로 하시는 분들이 싸게 하겠다고 빠른으로 하셔갖고 파손된 거 모르고 그대로 왔을 경우가 문제인데 요건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해외 구매는요 여러분 온갖 변수가 다 존재를 하고요. 온갖 함정이 존재를 하고요. 뭐 함정이라고 말하죠? 그렇군요. 변수죠, 변수. 모르시면 모르실수록 함정이 존재를 하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게 가끔 발생하기도 해요. 한 번 뚫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만큼 쉽고 편한 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렴하고요. 저 처음 해고했을 때 그거 생각나요. 처음 해고했을 때 해고를 해서 이제 배대지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당시 CA로 보냈는데 캘리포니아로. 네, 캘리포니아로 보냈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 매일같이 어디있지? 그쵸. 어디있지? 뭐, 페덱스 뭐 들어가서. 어디지? 이제 여기 왔네? 언제 오지? 그 기분은 아직도 잊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최근에 뭐 선물 겸, 제가 버스 겸 운영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2달. 배로 보내서 2달. 심지어 항차 스케줄이 한 2번 밀렸어요. 한 2달. 전 2달을 내리. 전 참고로 오늘 하나 오고요. 배로 보낸 거. 다음 주에 또 하나 와요. 네, 올해도 워스트는 레인트리님의 몫인가요? 아닙니다. 자, 오늘 오는 건 보드게임 아니고요. 네, 어쨌거나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합보드게임 방송 베레몬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기 조심하세요.